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 저도 사실 그 마르코 루비오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예, 그냥 뭐 제이디 벤스나 헤그세스, 뭐 저하고 좀 인물이 닮았던 헤그세스라든지 턱이 닮은 제이디 벤스, 턱은 뭐 헤드그세스나 제이디 벤스나 다 사각턱이죠. 저도 이게 턱이 사각형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미남 턱이래요. 한국은 이게 V자로 돼 있어야지 미남인데 미국에서는 V자로 돼 있는 남자는 인기가 없답니다. 예, 그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BTS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외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V자로 되면은 외국에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잘생긴 남자의 기준이 뭐냐면 약간 턱이 이게 두툼하게 이렇게 슈퍼맨이라든지 배트맨 이런 턱이 아니면 아주 좀 강력하게 생긴 턱. 보면 우리가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도 턱이 의외로 발달했어요. 되게 턱이 가늠하지가 않아요. 브래드 피트, 예. 뭐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에 나오는 크리스토퍼 리브라든지 이런 사람들 턱이 되게 잘생겼다고.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V라인 남자가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잘생긴 기준이 아닙니다. 남자는 이게 턱이 잘생겨야지 나중에 사회생활도 잘 되고 말년운이 좋다고 그래요. 아무튼 헤그세스나 제이디 벤스 턱 이런 게 좋다. 근데 제이디 벤스나 헤그세스보다 사실 오늘 루비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이디 벤스는 사실은 대외 문제보다는 약간 국내 문제에 좀 약간 더 뭐랄까요, 좀 더 발달 이렇게 해서 발달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본인이 되게 이제 계층에서 용난 개념이잖아요, 제이디 벤스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건데 헤그세스는 이제 좀 아주 잘 사는 집은 아니고 그냥 조금 이상 뭐 저 정도, 저 같은 정도 스타일. 그러니까 부촌에서 없는 집 애들 같은 거지. 아주 없는 거 말고, 그러니까 너무 잘 사는 애들 사이에서 그냥 보통 집, 이런 집. 이게 이제 헤그세스. 그리고 트럼프는 아주 잘 사는 집의 아들이죠. 그래서 보면 트럼프가 자기 밑에 사람들이 약간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인데 방향은 비슷한 사람을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는 좀 없는 집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예일대 법대를 가고 또 해병대 출신이고 뭐 체력이 엄청난 거 좋은 거지. 키도 크고 185 이렇게 188 맞아. 돼 있고 헤그세스가 저랑 비슷해요. 181이나 2 정도 되는데 멀리서 보면은 헤그세스가 더 커 보여. 예, 왜냐면 헤그세스가 목이 길거든 좀. 제이디 벤스가 목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키가 안 커 보여. 근데 실제로는 헤그세스보다 훨씬 크죠. 제이디 벤스가. 트럼프도 목이 짧잖아요, 그죠? 예, 저도 요즘에 그래서 목 푸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예, 남자가 이렇게 목이 또 너무 길면 보기 싫은데 공유처럼. 아무튼 헤그세스가 적당한 것 같아. 보면 딱. 그래서 미국에서는 헤그세스가 제일 잘생긴 얼굴이에요. 헤그세스가. 마르코 루비오도 인물이 좋긴 한데 약간 얼굴이 보면은 중남미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르코잖아, 이름이. 마르코. 마르코라는 이름이 어디 미국에서 앵글로색슨에서 마르코라는 이름이 어딨어. 쿠바에서 왔어요. 부모님이 이제 할아버지부터 이제 해가지고 곡실한 천주교 신자 집안이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쿠바가 이제 피델 카스트로하고 체 게바라에 의해서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압제를 이제 피해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각자들이 보면은 보세요. 이 피트 헤그세스도 엄청난 광신도적인 우파야. 거의 폭스뉴스 앵커였잖아요, 그쵸?
피트 헤그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캐릭이 그나마 약간 트럼프랑 좀 비슷한 캐릭이고요. 그 다음에 제이디 벤스하고 마르코 루비오가 좀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이디 벤스하고 마르코 루비오는 비슷한 스타일인데 하나는 외무부 장관, 하나는 내무부 장관이에요. 부통령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거의 내무부 장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가. 예. 그래서 둘이 이미지가 비슷해. 근데 어떤 이미지냐면 참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역경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라온 이미지라 엄청난 생존력이 강한 사람들인 거지. 예. 아무도 그 사람들을 못 이길 정도로 생존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존력이 강한 사람들을 좋아하거든. 본인은 없이 산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 생존력이 강해. 그래서 없이 산 것도 아닌데 생존력 강한 사람이 트럼프랑 헤그세스. 그 다음에 없이 살아서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 제이디 벤스하고 마르코 루비오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제가 댓글에서 이제 누가 쓰셔가지고 뭐 제이디 벤스, 마르코 루비오, 뭐 헤그세스 관련돼서 이제 멋진 남자들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외모적으로 좀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뭐 외모는 다들 훌륭한데 다들 훌륭해. 외모 잘생겼어. 훌륭한데 일단 전체적인 프로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헤그세스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뭐 제가 저랑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봐도 그냥 헤그세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좀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 미국 기준으로는 4명 중에 누가 더 미남이냐? 트럼프, 제이디 벤스, 마르코 루비오, 응? 피트 헤그세스 중에서 누가 제일 미남이냐? 1번, 2번, 3번, 4번 딱 찍어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니면 뭐 국내에 계신 구독자분들도 괜찮아. 뭐 그렇게 보시기에 한국 사람들 눈 보기에도 또 눈이 있는 거니까. 1, 2, 3, 4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냐? 1번, 2번, 3번, 4번으로. 예, 이렇게 한번 찍어주세요. 요즘에는 이제 댓글도 너무 이렇게 좀 심각한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좀 재미난 댓글도 좀 이렇게 남겨주시는 게 재밌잖아요. 그쵸? 예. 제가 봤을 땐 4명이 다 훌륭해요. 우리, 대한민국, 우파 정당에서 이런 사람들 4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정말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미국이라도 그렇게 돼 있는 게 참 천만 다행이죠. 예.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서 미국 지금 이제, 루비오가 왜 이제 천만 다행이냐,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한국은 사실은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사람하고는 크게 연관될 일은 없어요. 뭐 피트 헤그세스 정도가 이제 우리랑 연관이 많이 되겠지만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딱 맺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트 헤그세스가 예를 들면 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우리한테 가장 가깝게 외교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루비오라고 봅니다. 예, 마르코 루비오가 가장 우리한테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마르코 루비오가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저는 사실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외모적으로는 저는 피트 헤그세스한테 쏠리긴 하는데 나이도 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약간 보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도 좀 있죠. 예, 정신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가 보면 사람이 좀 약간 밸런스가 맞고 뭐가 사람이 좀 균형 잡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4명 중에서 트럼프 포함해가지고 그 4명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밸런스가 맞아 보이는 게 마르코 루비오가 아닌가 싶은데, 왜 제가 오늘 마르코 루비오 얘기를 하냐면, 마르코 루비오가 한국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헤쳐줄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한국이 처한 상황이 뭔데? 그러니까 한국이 처한 상황을 딱 보면요, 위로는 독재자 푸틴,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독재자 김정은, 그리고 왼쪽에는 독재자 시진핑, 그리고 밑으로는 일본이 이제 민주정치를 하고 있지만 일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천황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황제를 하고 있고 70년 자민당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마르코 루비오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게, 이 독재를 그렇게 싫어해요. 독재를 1인 독재도 싫어하지만
일단 뭐 장기 뭐 일당이 장기 독재한다 이런 거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다원적으로 의견을 표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광신도적인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독재에 대한 광신도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광신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가 보기에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독재 국가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고 3개국은 1인 독재, 하나는 일당 독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르코 루비오가 볼 때는 정말 그나마 여기에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마르코 루비오 입장에서 보는 거죠. 물론 뭐 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느 나라도 사실은 뭐 미국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이 데모크라틱 파워는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몇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켜켜이 어떻게 스며들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미국이 만들어낸 어떤 그 데모크라틱 파워는 소프트 파워 중에 핵심입니다. 예. 데모크라틱 파워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데모크라틱 파워, 이런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만 국가가 허물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예. 구성원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상당히 성숙해야 그 국가가 위기에 봉착해도 허물어지지가 않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금방 허물어져 버리거든. 예, 금방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의외로 잘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보다는 데모크라틱 파워가 더 높은 거예요. 소프트 파워하고. 예. 그러니까 드론의 힘이 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성원들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내성, 우리가 소위 그 화살도 이렇게 여러 가지면 못 꺾잖아요, 화살을. 우리가 그게 이제 사실 어디 나오는 거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협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화살 5개가 딱 있어. 그게 오형제야, 거기가. 그래서 화살 5개를 딱 해놨단 말이야. 로스차일드라는 것은 로스실드라고 해가지고, 로트라고 해서, 로스는 뭐야? 레드라는 뜻이고, 실드는 방패야. 그래서 빨간 방패, 이게 로스차일드입니다. 로스차일드. 예?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만든 일화가 이제 화살 5개 이제 묶음 못 꺾는 거, 그거를 이제 로스차일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함부로 못 꺾는 거야. 이게 구성원들이 정신이 깨어 있으면 함부로 못 꺾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력으로만 가지고도 물론 한국이 힘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무력이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한국이 어려운 이유가 이 국민 자체가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자립심이 되게 높은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듣는 국민이에요. 이미 어느 뭐 누구한테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내려와도 답이 없어, 사실은. 예, 답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마르코 루비오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이 어떤 독재라든지 어떤 한 명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그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코 루비오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그거야. 예.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다 제각각으로 다 자기 개성을 발휘해서 독재국가나 독재정부가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게, 마가라는 게, 미국이 독재국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해서 독재가 돼서 강해지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는 뭐냐면, 미국이 일단 강해져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데모크라틱 파워를 전 세계에 뻗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이 강한 미국이 되면은 민주주의를 더 강력하게 주변국들한테 뻗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게 마가예요. 그 마가를 잘 이해해야 돼.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이
우리가 잘 살아야지 교회에 더 다닌다 이런 것처럼, 이건 뭐 교회 다녀서 더 부자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 민주주의 했는데 못 살면 누가 민주주의 하겠어? 민주주의 했는데 잘 살고 뭔가 안정되게 살고 그래야지 민주주의 하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제대로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몇 없어요. 대부분 다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사회주의 같은 걸 채택하고 또 독재 국가가 들어서 그런단 말이야.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막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놔두면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독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박정희 18년 장기 집권이 국민들한테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것도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성공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장기 집권을 해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로 간 사례는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안 좋은 독재자에 의해서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그러니까 한국은 박정희라는 사람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박정희가 정말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 박정희 사심이 있었으면 정말 사단이 났겠죠.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르코 루비오는 약간 공화당 사람이면 원래는 사실 그런 독재국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가 재밌는 사람인 게 뭐냐면, 원래 민주당이 원래 그런 걸 좀 많이 얘기해. 그러니까 개별 국가, 특히 외국 국가들 중에서 독재국가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혐오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국에 대한 그런 개입을 잘 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독재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를 웬만하면 좀 척결해서 미국이 좀 도와주자, 이런 개념으로 하는 나라인데, 공화당이 재밌는 게 대외적으로 어떤 개입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국가가 독재를 하든지 뭐라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게 원래는 공화당의 외교 정책인데, 이 마르코 루비오는 재밌는 게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독재국가라든지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다행이죠.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미국 민주당이 한국 우파들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은 북한을 아예 인정을 안 해요. 예. 북한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해.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근데 이제 보면 한국 우파들이 그래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갔을 때 그러니까 미국 대치는 개판이지, 바이든이. 근데 이 사람이 외교는 비슷해, 우파랑, 한국 우파랑. 그건 아마 부인할 수가 없을걸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 민주당이 북한을 거의 혐오해요. 예, 북한을 혐오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걸 자체를 되게 싫어해. 예.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마르코 루비오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공화당 안에 있으면서도 이 약간 민주당 정도의 그 독재 국가에 대해서 혐오하는 어떤 그런 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공화당하고 맥이 맞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 우파하고. 근데 단 하나 다른 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우파하고 또 달라요, 이게 이상하게. 다릅니다, 그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공화당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더 강력하게 배척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중국이야. 그래서 중국은 왜 배척하느냐? 독재국가에서 배척하는 게 아니야. 공화당의 개념은 뭐냐면, 독재든 민주주의 국가든 간에 미국한테 적이 되는 건 무조건 뭐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잠재적인 적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뭐 예전처럼 뭐 독재주의라든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싫어한다, 이게 아니라 중국이 강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공화당은. 근데 민주당은 뭐냐면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건데, 피시주의 이런 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주의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달라, 그게. 만약에 중국이 약한 존재였으면 아마
미국 공화당이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전에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공화당이잖아요. 그 리차드 닉슨이 공화주의자예요, 공화주의자. 이런 것들 알려주는 사람이 잘 없죠. 예, 청년님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르코 루비오의 방식이 한국이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는 중국을 싫어하는 거를 아주 그냥 공화당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만큼의 민주당이 싫어하는 걸 더 뿌러뜨서 돼가지고 엄청난 반중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싫어하고 독재도 싫어하는데 또 이제 트럼프가 싫어하는 중국은 또 강력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 이게 완전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슈퍼 울트라 반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울트라 반중, 예?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루비오가 한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국하고 잘 맞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셸 박스텔도 딱 갖다 박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루비오가 저기 쳐다보고 앉았는데 어떻게 중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어? 거기다가 지금 신장 위구르 얘기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장 위구르 얘기, 이게 중국한테는 환장하는 얘기야, 환장하는 얘기. 하면 할수록 일본한테 위안부 같은 얘기예요. 응? 이 위안부 얘기만 하면 일본이 발작을 한단 말이야. 왜? 쪽팔리거든, 자기들도. 응? 쪽팔리단 말이야. 부모 대에서 뭐 일어났던 일들이라 쪽팔리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 동네에서 야 너네 아버지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야 어디 가서 뭐 했더라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쪽팔려.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일본도. 그게 뭐 아무리 뭐 위안부가 뭐 돈을 가지고 했다는, 아니 어쨌든 뭐 돈을 그거 뭐 해서 뭐 동원이 됐든 뭐 했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쪽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시시콜콜 따져가지고 뭐 그 위안부가 뭐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는 뭐 나중 문제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체를 모집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약간 좀 변태스럽잖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본 애들이 환장하는 거야, 그 얘기를. 신장 위구르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신장 위구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자들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아킬레스 건이 있잖아. 근데 루비오는 그거를 집요하게 건드리는 거야, 그 신장 위구르를. 근데 신장 위구르만 건드리겠어요? 아니야. 북한이 갖고 있는 또 이렇게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이게 또 환장하는 거지. 아오지 이런 거. 그러니까 루비오는 그런 걸 못 봐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위치를 더 공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런 인사이트 갖게 되지. 그냥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